클라우드, 이젠 정말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바로 클라우드 보안 문제인데요. 그 책임,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클라우드를 쓰고 계신다면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소중한 비즈니스 데이터, 아니면 우리 고객들의 개인정보, 이거 대체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혹시 에이, 당연히 클라우드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얘기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 답이 생각보다 전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클라우드 보안 질문의 본질을 좀 살펴보고 업계의 표준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 공유 모델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왜 이게 결국 파트너십의 문제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죠. 이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렸으니까 이제 보안은 끝,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근데요, 바로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데이터 유출이나 규제 위반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럼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다행히 업계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이라고 하죠. 클라우드를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쓰려면 이 개념은 정말 무조건 알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책임 공유 모델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그러니까 CSP랑 그걸 쓰는 우리 같은 고객이 보안 책임을 서로 나누는 일종의 약속, 프레임워크입니다.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우리 책임, 여기서부터는 당신 책임, 이렇게 경계선을 아주 분명하게 긋는 거죠. 이 모델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클라우드의 보안과 클라우드 안의 보안을 구분하는 것. 자,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클라우드 제공자는요, 클라우드라는 집 자체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말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 그 집안에 들여놓은 여러분의 가구나 귀중품,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은 전적으로 사용자,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오프와 인의 차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이 책임의 경계선이요,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부동산 임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텅 빈 땅을 빌릴 때랑 가구가 하나도 없는 텅 빈 아파트를 빌릴 때,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춰진 풀옵션 아파트를 빌릴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책임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IaaS, 서비스형 인프라입니다. 이건 딱 빈 땅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을 보시면 클라우드 제공자는 그 땅 자체, 그러니까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나 가상 머신을 돌리는 기술까지는 책임을 져줍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 땅 위에 어떤 운영체제를 깔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지는 전부 땅을 빌린 여러분, 즉 고객의 몫입니다. 자유도가 제일 높은 만큼 보안에 대한 책임도 제일 큰 거죠. 다음은 파스, 서비스형 플랫폼입니다. 이건 가구 없는 빈 아파트를 빌리는 것과 비슷해요. 클라우드 제공자가 이제 건물 자체는 물론이고 수도나 전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네트워크까지는 다 관리해줍니다.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고객은 이제 건물 걱정은 할 필요 없이 그 안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넣을지, 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이 집에 누가 드나들게 할지, 즉 사용자 권한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제공자의 책임이 늘어난 만큼 고객의 책임은 좀 줄어들었죠. 마지막으로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뭐냐? 풀옵션 아파트예요. 제공자가 건물, 수도, 전기, 심지어 가구랑 가전제품까지, 그러니까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보안까지 거의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줍니다. 와, 정말 편하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이 고객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아파트의 열쇠 관리입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줄 건지, 즉 누가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사용자 권한 말이죠.
이 마지막 열쇠 하나를 잘못 관리하면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IaaS, PaaS, SaaS를 쭉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보이죠?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건 절대 어느 한쪽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 양쪽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제공자는 제공자로서, 고객은 고객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이건 단순히 서비스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진짜 협력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클라우드 보안은 무조건 공동의 책임이다. 둘째, 내가 어떤 서비스, IaaS, PaaS, SaaS를 쓰느냐에 따라 내 책임 범위가 계속 바뀐다. 셋째, 보안 사고를 막는 첫걸음은 바로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파트너십을 잘 지키기 위한 국제 표준 같은 것들도 있다는 점,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예를 들면 ISO 27017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거나 우리나라의 ISMS 같은 인증을 획득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우리는 이 보안 파트너십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또 그걸 증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클라우드 보안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 중요한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신가요?